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동네 먹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오르나 하면서 기사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막 네. 다른 사람 전망 찾아보고 네. 그거 하나하나에 감정 소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득하니 기다려야 되는데 약간 놀래미처럼 계속 저는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초연하고 싶은데 네. 그게 좀 잘 안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변하는 자산이 있고 가격이 잘 안 변하는 자산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금은 어때요? 좀 잘 안 변하잖아요. 네. 걱정이 많으면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럼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잖아요. 그때는 또 현금 갖고 있는 게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선택은 이제 각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거 뭐냐면 많은 기관에서 발표를 하긴 하는데 NH투자증권에서 2022년 부자 리포트를 발행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다른 곳에서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 보여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 전체 가구 자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봤을 때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100%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전체 자산에서 한 45%는 그냥 거주용으로 깔고 있어요. 거주가 아닌 그러니까 부동산 거주 이외의 자산에다가 부동산 자산으로 한 27%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두 개 합치면 몇 프로예요? 한 72%예요. 꽤 크죠? 네. 그리고 한 22%를 금융자산에 갖고 있더라고요. 금융자산은 뭐 주식부터 포함해서 현금 다 포함한 거예요. 그 외에 기타가 일부 몇 프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1%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는 그냥 전체 평균이고요. 상위 1%만 딱 뽑아보면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거주용이 한 30%, 그 다음에 거주 이외 부동산이 48%. 이 두 개 합치면 굉장히 크죠. 78%예요. 네. 그리고 금융자산이 좀 줄었는데 17%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금융자산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낮아요. 왜 이 사람들은 가격이 변하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고 보유하고 있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그게 더 안전하다고 그냥 판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현금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바뀌잖아요. 네. 금리가 100%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엄청나지는 거죠. 네. 근데 금리의 폭이라는 게 보통 1%에서 지금 높아져봤자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어쨌든 한 5%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맥스라는 거예요, 폭이. 근데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냐고 보면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냥 10년 전에 내가 건물 하나 샀는데 이 건물이 30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0억, 200억 돼 있더라. 이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이 현금이 바뀌는 가치 변화보다 이 다른 이 부동산이 바뀌는 가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오래 묵힐수록 진가를 발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시장 자체가 망가지거나 소멸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 이런 시기도 있다. 길게 보면 결국 얘가 더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 갖고 있는 게 낫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 그걸 막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바닥 찍으면 내가 뭔가 좋은 거 사야지. 근데 그 좋은 거 살려고 하는 물건이 결국은 기존의 부자들이 갖고 있던 물건이에요. 그럼 또 내 물건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달려들겠구나. 역시 내 물건이 나쁜 물건이 아니라면 그냥 쭉 가는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랭고님, 근데 네. 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랭고님도 자산이 줄었잖아요. 줄었죠. 그리고 심지어 네. 샀던 가격보다 네. 좀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이렇게 보면은 항상 평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네. 이거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이렇게 평온하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골 먹은 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공부할 거에 집중하고 있고 또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어리석다 판단되니까 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자산에다 묻어둔 개념이거든요. 네. 던져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그냥 좋든 안 좋든 그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쭉 가져가고 하면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내가 집중하는 부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해나가는 거 그게 더 좋은 재테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덜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장기 보유하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좀 시세 변화에 둔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장기 보유의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면 아무리 이게 시세가 떨어져도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대부분 높아요. 뭐 30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10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손해본 사람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5년, 3년, 2년 줄어들면 무조건 있죠. 그리고 또 임대 준 것들도 뭐 전세 낮게 줬던 거 임대 준 것들 너무 많고 그래서 뭐 큰 그게 변화가 없고 또 대출 없이 월세 주고 있는 것도 있고 대출 주고 있는 거 특히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은 뭐 고정금리로 해놓은 것들은 또 뭐 금리가 올라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무리하게만 투자를 안 해두면 결국은 좀 둔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최근에 좀 뭐 한 1, 2년 이내에 투자했던 것들은 샀던 가격보다 좀 더 빠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 샀다. 그 시점에는 내가 생각하는 입지에 그 입지에 적당한 가격으로 저는 적정 가격으로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건이 굉장히 나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닥까지 올라가면 다 이 물건부터 사람들이 검토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 물건은 좋은 물건이야 이런 또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이제 네. 제가 네. 제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네. 남들이 탐욕을 느낄 때 똑같이 탐욕을 느끼고 네. 공포를 느낄 때 네.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거의 인간지표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돈그릇을 좀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목표를 돈에 두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돈에 두지 않는 거. 돈을 목표로 하면 아마도 오를 때는 조바심이 나고 그걸 갖고 싶으니까 내릴 때는 공포심을 느낄 거예요. 처음에 부동산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때 가졌던 목표는 뭐냐면 아, 나도 부동산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부동산에 미친놈이다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이 다른 거라고 봐요. 이 목표가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로 설정된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오면 또 다시 목표 설정을 하겠죠. 이때는 목표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더 큰 돈이 아니라.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나서 제 인생이 더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하죠. 근데 이 방향을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자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바뀐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바꾸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할 수 있고 돈의 크기도 더 늘어나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를 많이 좋아한다. 그럼 인테리어를 진심으로 배우겠죠. 근데 더 좋은 건 그 인테리어를 자기가 실력을 조금씩 만들자마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유튜브를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자마자 다른 사람도 유튜브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만약에 반대로 한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에만 몰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능력은 계속 제자리예요. 근데 보는 건 많아. 엄청 실이 많아.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뭐 벌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이것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자본만 계속 들어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시간이 많으니까 또 그것만 계속 투입하거든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돈에 두지 말고 차라리 나의 역량 개발에 두면 저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역량 개발을 해두면 기회가 분명히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과감한 선택이에요. 완벽하게 바닥을 누가 잡아요. 근데 만약에 적당히 떨어졌다 싶을 때 누군가 이걸 사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신기하게도 바닥 다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오를 때 겁나서 못 사요. 왜? 이게 오르는 척 하다가 내릴 것 같거든. 이게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완전 바닥이 지났구나를 알려면 좀 지나야 된단 말이죠. 쭉 올라가면 내가 진짜 6개월 전에 봤던 금액 이 금액인데 나 또 놓쳤네 하고 또 못 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량 개발을 해둔 사람들은 바닥이 아닌 적당한 시점에서도 과감하게 사고요. 바닥 지나고 웬만큼 올라가도 여전히 얘는 무릎밖에 안 하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냥 사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역량 개발을 해두면 이 타이밍뿐만 아니라 내가 한 가지만 준비해놨을까요? 종목도 여러 개 공부해놓고 공부해둔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역량 개발을 해두면 더 과감한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맹군이 옆에서 네. 딱 돈 버는 타이밍만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목표를 돈이 아닌 역량 개발, 네. 이거에 쉽진 않겠지만 네. 집중해보려고 노력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